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가 확정적으로 유효한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기업 허가받은 경우 처음부터 소급한다고 했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고,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해제되었다. 그럼 당연히 확정 유효되겠죠. 그런데 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럼 불구하고 국가에서 재지정하지 않는다. 그럼 그대로 유효가 되죠. 뭐 당연히 되겠습니다. 니은 이것은. 그래서 일단은 허가를 받게 되면 소급한다. 자, 6번은 기타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이 작년 시험 문제죠. 우리 이미 배웠죠. 강행규정에는 효력규정, 단속규정이 있다. 강요단.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미등전매, 즉 중간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단속규정. 그러나 허가구역 내는 무효라고 했잖아요. 그게 시험 나온 겁니다. 아주 쉬웠죠. 그런데 니은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라고 되어 있지 건물거래 허가는 아니거든요. 자, 니은을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한 경우 문제되죠.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과 건물을 함께 매매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토지거래만 허가사항이고 건물거래는 허가사항이 아니잖아요. 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와 건물의 일괄 매매의 경우는 매수 입장에서 토지거래 허가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물만이라도 매수하겠다.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건물도 허가 전에는 등기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이죠.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기 전엔 건물의 이전 등기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수인이 나는 땅을 못 사도 건물을 꼭 살 거야. 그런 의지가 확실하다면 건물의 이전 등기는 허가 전이라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니은도 중요한 판례고요. 읽으면 그런 뜻이 되겠고, 특히 6번의 기억은 미등전매는 원칙 유효, 허가구역 내는 무효, 이렇게 간단히 유의시면 되겠고요. 제가 판례 특강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판례를 제가 특강 교재 보통 1000개가 들어있는데 작년 2019년 시험에서는 그 안에서 한 문제도 벗어난 게 없었습니다. 보통 시험 치면 한두 문제 벗어나는데 작년은 그만큼 뻔한 판례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금년 시험이 또 걱정되죠. 한 해 시험은 한 해 어렵기 때문에 약간 걱정됩니다만은 뭐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이 교재와 거의 비슷하게 출제를 될 것이다 보시고 교재를 믿으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급불소를 또 한번 정리해보죠. 우리가 추정한다 본다도 중요하지만요, 소급불소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소급하느냐 불소급이냐. 소급불소고 무효의 주인은 불소급이죠. 이게 무슨 무효의 주인이죠? 상대적 무효. 비진의 표시하고 허위 표시 무효만 추인할 수 있어요. 절대적 무효는 추인할 수 없다고 그랬죠. 첩, 도박, 밀수살인, 이중매매, 무효인 경우 폭력의 무효는 추인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 무효는 추인할 수 없고 상대적 무효만 추인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효력이 불소급이다. 불소급, 비소급, 미래의 장래요. 무권대리 추인 소급했습니다. 무권대리 추인,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고요. 허가도 소급이죠. 그래서 이 무권대리의 추인 전, 허가 전을 둘 다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동적 무효 그러면 다 무엇을 보통 허가 전의 상태를 말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넓게 보면 유동적 무효의 경우는 무권대리 추인도 추인하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에 들어간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다음 중 법률 효과가 유동적인 것은 그렇게 나오는 경우 있었잖아요. 주의 있게 보시기 바라고요. 무효행위 추인은 불소급이고 무권대리 추인 소급이고 토지거래 허가도 소급이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판례를 몇 가지 더 붙이겠습니다. 우리가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정명령이라고 해요. 인지가 미비되었다. 그런 경우는 별거 아니거든. 그럼 보정명령이 떨어지면서 보정하라, 보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절대적 무효가 아니고 보정명령의 내용을 따라서 보충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 불허가, 허가를 내주지 않은 이유가 미비인 요건에 보충을 명한다 라는 돼 있고, 그 보충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런 경우는 보충해서 다시 내면 되기 때문에 확정 무효는 아니라는 거죠. 보정 명령이 떨어졌고 보정이 어렵지 않다, 간단하다. 그런 경우는 완전 확정 무효가 아니고 보정해서 다시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그런 얘기 되겠죠. 모든 일은 되도록 만들어야 되죠. 이미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는데 조그만 거 하나 미비되었대서 처음부터 다시 해. 그런 것은 국가 경제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손해잖아요. 그래서 보정 명령이 떨어지고 보정이 어렵지 않다면 보정을 해서
보충을 해서 다시 허가를 받으면 된다. 되겠고요. 니을도 중요한데요. 특히 제가 녹색으로 한 거 채권자 대위권 계약 이게 잘 나오죠. 채권자 대위권 또는 채권자 취소권은 현법은 아니지만요. 잘 나오죠. 이중매매에서도 배웠잖아요. 제1매수인은 매도인의 등기말청권을 대위하여 이전 등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대위, 대신 행사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일단 채권자 대위권은요. 일반적으로 재산권은 다 된다 보시면 돼요. 재산권. 그래서 허가 신청하는데 협력하라 이런 권리도 재산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대위권이라는 말은 시험법이 아니지만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산권은 다른 사람이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음도 판례였지, 미음. 이런 판례가 좀 길은 것을 제가 일부 삭제하고 줄여서 한번 내봤습니다. 비교적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매매했다면 매도인 매수인 쌍방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협력할 의무가 있어 없어요? 있다고 그랬잖아요. 매도인도 매수인도 합심해서 허가를 받아야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받고 매도인은 잔금받죠. 서로 협력하라. 협력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력 의무의 뜻도 중요하죠. 이 협력 의무는 신의칙상 의무. 신의칙 배웠죠? 신의칙, 조립. 자, 이러한 협력 의무는 매매 계약 효력을 발생하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나 또는 매수인의 대응 지급과는 다르대요. 그건 본래 의무이고 협력 의무는 신의칙 의무다. 그런데 토지 매매에 관하여 매매 계약 체결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계약금만 받았어요? 중도금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 상태는 이익의 착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매도인은 계약금 2배 돌려주고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서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있는데 중요한 건 허가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주 중요한 판례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고 허가받기 전에 상태에 있어서 계약금만 지급 상태는 물론 매도인 매수인은 계약금 2배 돌려주고 포기 해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매도인 매수인은 해약금 해제는 가능하다. 무엇 전이라면요? 중도금 지급 전이라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도금 지급 전이라면 계약금만 수수 상태에서는 아직 이행 착수가 볼 수 없어.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해약금 해제는 가능하다. 중요하죠. 중요하고요. 이것이 이제 565조 해약금 해제를 말하는 것이죠.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 체결로 계약금만 수순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해약금 해제 가능하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허가를 받는 경우는 마찬가지다. 허가를 받았다는 자체가 중도금 지급과 같은 이행 착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허가를 받다 하더라도 매도인 매수인 쌍방은 해약금 해제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